네, 세 번째 이야기는요, 세 가지 소원이라는 동화예요. 전래동화에도 비슷한 제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몰랐는데 프랑스 민화가 원작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기억이 나요, 이 내용이. 아내와 이제 퇴담을 위해서 동화책을 한꺼번에 여러 권을 샀는데, 이 책은 그때도 아내가 기억이 난다 했던 그 책이에요. 오늘 무슨 책 읽어줄까 물어봤더니까 이 책을 골랐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세 가지 소원. 첫 페이지부터 등장인물들이 나오네요. 대사 한마디씩도 있고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 페이지인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궁금하게 만드는, 아니면 또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한 아이들에게 등장인물이 갑자기 많이 나오는 걸 보니까 좀 헷갈리지 않게 먼저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들어가 볼까요? 한적하고 조용한 마을에 아주 다정한 나무꾼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건강하고 부지런했으며 아내는 아름답고 마음씨가 고왔지요. 두 사람은 아주 조그만 집에 살았지만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도 부자였어요. 어느 날 저녁 무렵 부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마침 백작 부부를 태운 마차가 집 앞을 지나갔지요. 정말 멋지네요. 저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근사한 마차를 타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내가 부러운 듯 말했어요. 으리으리한 집에서 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살면 기분이 좋겠지? 남편도 거들며 말했어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귀족들을 불러 파티를 열면 얼마나 신날까요? 반짝이는 등불 아래서 멋진 식사를 하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건 또 어떨까? 두 사람이 이 얘기를 주고받는 동안 백작 부부가 탄 마차는 보이지 않게 되었지요. 두 사람은 보잘것없는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천장은 시꺼먼 그을음으로 뒤덮였고 식탁은 초라했지요. 남편이 우울한 얼굴로 말했어요. 우리는 절대로 귀족같이 멋진 생활을 할 수 없겠지? 그런 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지요. 아내가 나지막하게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 소원을 들어주는 천사가 있으면 좋겠구려. 그때였어요. 두 사람 앞에 하얀 옷을 입은 귀여운 천사가 나타났지요. 누구세요? 소스라치게 놀라는 두 사람에게 천사가 말했어요. 저는 두 분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온 천사랍니다. 정말로 소원을 들어주실 건가요? 두 사람은 눈이 휘둥그레해졌어요. 네, 하지만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 소원은 딱 세 가지뿐이랍니다. 부부는 말없이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니겠지? 여보, 우리가 소원을 들어주는 천사를 만난 거예요. 아내는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게 됐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띠며 다정한 부부를 바라보던 꼬마 천사는 나타날 때처럼 소리 없이 사라졌지요. 첫 번째 소원은 오래 사는 걸로 하는 게 어때? 남편이 먼저 소원을 말했어요. 하지만 힘든 일만 하면서 오래 살면 뭐 해요? 아무래도 큰 부자가 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돈이 많아도 병들면 아무 소용 없어.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이지. 난 귀족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멋진 파티도 열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살고 싶어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군. 아참, 예쁜 아기를 달라고 해야겠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두 사람은 흥분된 얼굴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부자가 되고 귀족이 되고 건강하게 사는 건 어때요? 하지만 너무 일찍 죽게 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소? 그럼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자식도 없이 오래 산들 무슨 재미가 있겠소? 건강하고 오래 살고 예쁜 아기를 달라고 할까요? 부자가 되는 걸 포기하기는 좀 아쉬운걸? 두 사람은 어떤 소원을 빌지 좀처럼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 후 남편이 말했어요. 어떤 소원이 좋을지 조금 더 생각해 본 뒤에 결정합시다. 네, 우선 저녁부터 먹고 생각해요. 아내는 서둘러 식사 준비를 했어요. 남편은 헛간에서 장작을 하나를 안고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아내는 접시를 씻었고 남편은 난로 안에 장작을 넣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머릿속에는 온통 소원에 대한 생각뿐이었죠. 남편은 귀족이 되면 어떨까 상상했어요. 백작이 되어 멋진 옷을 입고 하얀 말이 끄는 마차를 타는 거야. 남편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계속 생각했어요. 왕궁같이 으리으리한 집에서 하인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허리를 굽히며 정중히 맞이하겠지. 남편은 가슴을 활짝 펴고 으스대는 흉내를 냈어요. 한편 아내는 귀족들과 파티를 즐기는 일을 상상했어요. 레이스 달린 드레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면 멋지겠지? 아내는 드레스를 입은 듯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미소 지었어요. 하얀 망사장갑을 낀 내 손에 다른 귀족들이 키스를 할 거야. 아내는 한 손을 내민 채 눈을 지그시 감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상상에 빠져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난로 안에서 장작이 타오르자 두 사람은 깜짝 놀라며 상상에서 깨어났어요. 난로에 불꽃이 좋구려 라고 남편이 말하자 이불에 커다란 소시지를 구워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아내가 말했어요. 그러자 커다란 소시지가 프라이팬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따위 소시지를 얻기 위해 소원 하나를 써버리다니. 아내는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남편은 너무나 화가 나 소리쳤어요. 어처구니가 없군. 그 소시지가 당신 코에나 붙어버렸으면 좋겠소. 갑자기 아내가 비명을 질렀어요.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커다란 소시지가 휙 날아가 아내의 코끝에 덜컥 붙어버렸거든요. 깜짝 놀란 남편은 있는 힘껏 소시지를 잡아당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거울 앞으로 달려간 아내는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살아요? 남편은 아내의 코에 달라붙은 커다란 소시지를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하오. 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이런 얼굴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면 부자가 되고 귀족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보, 걱정 말아요. 아직 한 가지 소원이 남아있지 않소. 당신 코에서 소시지를 떼어내는데 그 마지막 소원을 씁시다. 마침내 아내의 코에서 소시지가 떨어졌어요. 그러자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지요. 정말 큰일 날 뻔했소.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어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공짜로 생긴 소시지나 먹어볼까요? 아내는 빙그레 웃으며 소시지 요리를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없어 조금도 섭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욕심을 부리다가 불행해지지 않은 것이 다행스러웠지요. 여보, 헛간에는 장작이 가득하고 창고에는 밀가루 포대가 가득해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부자가 되어도 귀족이 되어도 지금보다 더 행복하진 않을 거예요. 나도 지금이 정말 행복하다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어요. 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요. 페이지를 넘어가 보니까 동화를 총 8개의 그림으로 꾸며서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완성해보는 코너가 있네요. 이건 아이가 책을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기억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뇌이는 시간 같아요. 그리고 이번 페이지는
남편과 아내의 각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역지사지해 볼 수 있는 그런 코너 같은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백작 부부 입장도 있고 천사 입장도 있어요. 뭐 백작 부부는 내용에 나오지는 않지만, 네, 여러 등장인물들 각각의 입장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다른 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상당히 중요하죠.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하는 생각은 사실 잘 안 해봤어요. 그저 아이가 선택하게 될 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를 위해서 다양한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지만, 굳이 하나를 고르자면 이해와 공감이었거든요. 네,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아이가 어떤 책을 읽거나 아이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 이렇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말이에요. 그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정말 좋은 교육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 동화책을 몇 배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즐길 수 있게 되겠죠.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단순히 단편적으로 전해지는 내용과 교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같아요. 자, 세 번째 동화, 세 가지 소원이었습니다.